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의 진행 맡은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해줘 IT 인프라인데, 오늘 이제 IT 인프라 중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뭐 이렇게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모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예전에 이제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있다면, 요즘은 이제 데브섹옵스에서 섹까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데브섹옵스가 구현되기 위해서 사실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늘 이제 들으시는 이제 수세 뉴벡터라는 이런 플랫폼을 보시면서 이런 데브섹옵스 쉽게 할 수 있겠네? 이제 그런 힌트를 또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거든요.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세 최근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뉴벡터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보안 종결자라는 아주 대담한 제목을 붙여서 또 이렇게 토크아이티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1년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1년 전인데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보안이라는 측면, 컨테이너 보안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뉴벡터 솔루션을 가지고 쭉 이제 소개를 드리는 과정에 사실은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그 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솔루션을 좀 보여드리면 훨씬 더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본인의 업무에 이제 연관 지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쫓겨서 시스템을 충분히 못 보여드린 그런 아쉬움이 있던 차에 이제 오늘 이제 기회를 갖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실전 가이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실무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브옵스나 이런 환경에서 직접 개발을 하신다거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그런 환경의 보안을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김원진 사무께서 보여드리는 몇 가지 이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픈소스 컨설팅 김호진입니다. 뉴스세 뉴벡터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오픈소스 컨설팅은 10년간 오픈소스라는 회사고요. 이번에 수세 파트너로서 뭐 컨설팅, 그다음 구축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어떠세요? 이제 그 뉴벡터 쓰면서 워낙 오픈소스 컨설팅은 오픈소스 쪽에 이제 전문 기업이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어떤 사일로 어떤 솔루션들을 보안 솔루션들을 쓰고 있었죠. 다양한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상무님도 써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써보셨을 때하고 뉴벡터를 접하시면서 뉴벡터를 해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해보시니까. 쿠버네티스 보통 보안 툴 하면 이제 그 레파이토리부터 레지스트리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실시간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OPA 등을 이용해가지고 한 5, 6가지 보안 관련된 툴들을 실제로 올려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대시보드 다 각각인 거예요? 대시보드 5개. 영열 쿠버네티스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한 대시보드에 한 화면으로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물론 그 이제 기존에 한 5, 6가지 오픈소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고 강점이 있는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들이 두플리케이트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이제 직접 이제 써보시면서 했던 것을 오늘 데모로 또 만드신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지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바로 이제 데모를 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겠지만 이제 아마 좀 복습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보안, 그 다음에 뉴벡터라는 것에 조금 제가 앞단에 간단한 오버뷰 형태로 소개를 드리고 바로 연결을 해서 그 뉴벡터의 주요 이제 피처들을 데모 형식으로 보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보안이 컨테이너 운영 환경에 이제 넘버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CNCF에서 애니얼 서베이를 22년도에 했는데 44% 정도의 그 응답자들이 벌써 이 보안이 사실은 기존의 보안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답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컨테이너를 이제 수용해서 운영하는 이제 기업들이 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적절히 확보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 이게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과 이제 전문가의 문제가 이게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보안도 사실 이렇게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뭐 많지 않습니다만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의 또 보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또 업무에 이렇게 접목하는데 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안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 오픈 소스들을 이제 다뤄야 되고 막 그런 환경에서 이 뉴벡터라는 것이 이 컨테이너 보안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만을 묶어서 아주 이제 컴플리트한 그런 솔루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설치부터 뭐 사용까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솔루션이 갖고 있는 통합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비교할 솔루션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그런 형태로 솔루션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환경 보안의 어떤 그 이슈들을 해결할 때 가장 적절한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기업에서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보안팀, 보안 운영하는 쪽에 보면 주로 이제 웹방화벽에서 주로 장비 관점으로 좀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개발팀에서 뭔가 의뢰하거나 하처라고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대부팀에서 그냥 보안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데브옵스 팀이나 데브세곱스라고 이제 시큐리티를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보면 뉴벡터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해서 뭐 그 전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과제 오너를 이렇게 확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보안팀으로 던지면 우리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거 그렇죠.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데브옵스 팀 하면 이건 보안이잖아. 그럼 보안팀이 서로 이렇게 약간 핑퐁 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이게 안에 많은 부분들이 보안이라는 거를 보안 자체로 따로 띈다기보다는 데브옵스 환경에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자동화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기 때문에 이 뎁세곱스 관점에서 보안을 거기에 이제 녹여넣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도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꼭 부각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오너십을 데브옵스 팀의 시큐리티 보안까지 좀 연결을 해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데브옵스 관련되신 분들 있다면 지금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데브옵스에서 뭔가 진짜 보안이 정말 자연스럽게 뉴벡터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점검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이제 가면서 보안과 관계된 뭐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과거와는 다르게 컨테이너가 이제 아주 보편화되고 뭐 유명해지고 워낙 이제 IT 인프라에 폭넓게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더 많은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중심, 네트워크 중심의 보안 솔루션들이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는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뭐 가시성도 제일 적응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컨테이너 운영 관리가 사실은 컨테이너 운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자동화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도 거기 발맞춰서 상당히 이제 자동화 피처들을 가지고 이게 보안이 데브옵스 팀의 숙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데브옵스 팀은 굉장히 빠른 릴리즈 사이클을 가지고 늘 개발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거기 보안이라는 게 하나의 그 걸림돌이 돼서 이 뭔가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거나 이렇게 타임투 마켓 하는 것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자체가 또 자동화 요소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뭔가 있고요. 레거시 환경에서 자라난 보안 것을 여기다가 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인종이 다른 것을 브리드가 다른 걸 들어와서 억지로 묻혀봤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쿠버네티스 안에 이 컨테이너라는 게 결국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데 안에 이제 컨테이너들 상당히 동적으로 뭐 생겼다 사라지고 굉장히 이제 큰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보안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뭐 그런 이제 당면 과제들을 이제 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필요한 보안 솔루션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 데브옵스 환경,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맞춰서 배포가 아주 쉽고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아주 잘 녹아들어야 되고 또 통상 이제 기업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안이 적용되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인터넷과의 어떤 격리를 통해서 통상 이제
표현으로는 에어갭드라고 그러는데 이 망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보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런 에어갭드 환경,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도 잘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 또 지금 이제 컨테이너 저격이 이제 지속되면서 고객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겪게 되는 환경이 이제 클러스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멀티 클러스터. 그러면 이제 1000노드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보안 솔루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이렇게 녹여서 각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솔루션 안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그러니까 다 담는 게 필요하겠다. 확장성 있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그렇죠. 보안 플랫폼이 필요한 거네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그 보안 관점에서는 이 쿠버네티스의 이 그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배포되는 그 보안 정책 자체를 보안팀이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상당히 자동화된 방식. 예를 들면은 이 여러 팔러시들, 그래서 이 팔러시들이 자동으로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거를 원하는 대상으로 자동으로 배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또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가시성이 확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서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전체를 좀 시각화해서 내가 관리하는 전체 컨테이너 클러스터들이 이게 잘 비주얼라이즈 돼서 관리되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보안상의 취약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필요할 테고. 그 쉽게 또 컨트롤도 돼야 되고. 컨트롤도 돼야 되고요. 저희가 또 이제 행동 기반 뭐 제로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알려진 위협 이것들은 뭐 잘 대비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레미디에이션을 가지고 대비책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나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위협들을 이렇게 대비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모든 거를 신뢰하지 않는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특히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녹여 넣어서 솔루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컨테이너들이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면서 데이터들을 핸들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주로 이제 민감 데이터들이라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외부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거나 유실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간 원스톱 솔루션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한 게 뉴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방어 체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 방어 체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대비하는 부분하고 이제 실제 운영 런타임 환경에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게 위험 요소로 인지돼서 이거 대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CV라 그래서 뭐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vulnerability 위협 그렇죠. 이런 부분은 데일리로 글로벌하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레미디에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안에 솔루션 안에 하나의 컨텐츠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적절히 적시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러져야 되겠고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과 같은 이미 이제 아주 민감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 유실되면 기업에 큰 이제 손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잘 프로텍트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어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징후들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네트워크 어택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들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어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사전에 이제 감지하는 이런 형태로 또 위협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이 오른쪽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통제라는 건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뉴벡터가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뉴벡터가 디스커버, 모니터, 프로텍트 모드라는 걸 가지고 디스커버 모드에서 개발 환경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액세스하면서 파일도 주고받고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타면서 이렇게 실제 테스트 모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비헤이비어들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관주하고 그걸 하나의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보안 정책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 모드로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그 모니터 모드 상에 관리를 하면 그 기존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는 거 네트워크 액세스라든지 특정 프로세스가 돈다든지 파일을 이게 액세스하면 안 되는데 액세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다
모니터가 되면서 얼럿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그 네네. 클러스터들을 프로텍트 모드로 전환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런틴 돼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방어될 수 있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알려져 있는 그런 위협이 아닌 그런 부분들도 행동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네.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벡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뉴벡터가 크게는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런타임, 시큐리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위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vulnerability에 대한 스캐닝, 또 여러 가지 이제 니스트라든지 하이파라든지 PCI와 같은 이런 실제 규제 준수, 데이터도 보호하고 뭐 이런 어떤 규제 준수 관련돼서 어긴 것은 없는지 이제 스캐닝을 한다든지 적합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액세스를 하는지를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컨테이너 앱이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그 레지스트리 단계를 거쳐서 디플로이 되고 하는 제반 단계의 스캐닝 과정을 통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대비하는 거라 그러면 실제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는 이제 런타임에 들어가 있는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네. 런타임을 계속 이제 스캐닝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알려진 스렛을 체크하고 또 제로스트로 환경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제반 이상행위도 보고. 이상행위도 네네.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뉴벡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일리로 업데이트되는 크리티컬 벌너러빌리티 익스포저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소스들을 기반으로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뉴벡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인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인지를 해서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네트워크 스렛에 대해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제 디텍트가 돼서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반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뉴벡터 하나만을 가지고도 서플라이 체인 전반, 그래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을 아우르는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한 시큐리티와 실제 런타임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시큐리티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컴플리트한 그런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보안을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 뉴벡터가 갖고 있는 아주 이제 독특한 아키텍처인데 뉴벡터라는 솔루션은 통상은 뭔가 보안 솔루션 하면 그 보안 솔루션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뭐 사이드카 방식이라든지 스탠드얼론 형태로 에이전트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뉴벡터는 이 자체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개발 뭐 테스트 운영의 여러 노드에 실제 이제 디플로이한 컨테이너 앱으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어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 앱이 이제 하나가 디플로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가 필요한 영역대로 이제 컨테이너 앱으로 대상되는 노드에 이제 디플로이가 되고 또 그 웹 UI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데모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그 UI 환경을 구성하는 UI 콘솔이 또 컨테이너 앱으로 이제 디플로이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여러 이제 팔러시들이 직접 그 디플로이가 돼서 그런 팔러시에 대한 위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포서 앱이 컨테이너 앱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트 형태로 이제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벌써 한 숫자로 11개 정도의 컨테이너 앱인데 여기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해서 3개가 디폴트로 처기에 리커멘디드 옵션도 들어가는데 아마 좀 이따 경험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뉴벡터의 어떤 설치부터 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심리스하고 아주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실제 디플로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렇게 컨테이너 앱으로 뭐 이렇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딱 들어가면 되게 라이트할 것 같은데. 굉장히 라이트하죠. 네? 뭐 오버헤드도 없고. 오버헤드도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이 뉴벡터를 여러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통상 이제 보안 이러면은 이게 보안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그렇죠. 뭔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보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면 상당히 그게 이제 큰 의사결정 부분이라 대부분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뉴벡터가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주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부담이 없고 실제 그 디스커버하고 모니터 모드에서는 이 레이턴시에 대한 임팩트가 거의 없고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텍트 모드에 따라서 프로텍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그 어떤 퍼포먼스가
주로 한 3%에서 한 10%,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의 임팩을 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매시브한 형태의 데이터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쿼런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한 3%, 5%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엔드 커스텀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제 느끼지 못할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 임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벡터는 거의 퍼포먼스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벡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왜냐하면 한 허용된 시간 동안 벌써 한 7개 정도 시나리오들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준비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우리 김원진 상무님께서 하나씩 또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연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상무님, 일단 여기 데모 7가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설명하시겠지만 일단은 오늘 데모가 어떤 것들이에요? 7가지가 짧게 얘기한다면 아마 4-5가지 보안 툴이 동시에 합해진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일단 컨테이너에 대해서 CV, vulnerability 어떻게 스캐닝하고 어떻게 보호하면서 그리고 외부에 이제 그 어떤 호출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어드미션 컨트롤을 해서 실제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정책에 따라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코드화 시켜서 따로 격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룰 베이스로 네트워크의 침입이나 아니면 정책 변경을 실제로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권한 설정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비지빌리티 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스캐닝인데요. 이게 가장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계속 컨테이너다 보니까 재배포가 일어나요. 재배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지스트리의 CV는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스캐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지스트리를 스캐닝하는데 2가지를 스캐닝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 헙에 있는 도커 헙에 있는 로그 스태치를 저희가 체크를 직접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저희 프라이빗의 모든 컨테이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CV를, vulnerability를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로그 스태치 레지스트리를 가져와 가지고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걸어야 돼요. 필터에서 로그 스태치를 걸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가 등록이 됐고요. 2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GitHub의 모든 소스 코드를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레지스트리를 등록하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스타라에서 모든 걸 다 가져와야 되겠죠. 모든 걸 다 가져오게 되면 스타트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 스캔을 누르게 되면 이 각자의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vulnerability를 직접 체크하는데 여기 장점이 뭐냐 하면 이 AFS라고 해서 그 컨테이너 레이어로 계속 쌓이잖아요. 다 된 거예요 벌써? 레이어로 쌓이는데 그 레이어 빨리 돌리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빨리 돌리죠. 원래 빠릅니다. 수치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하나하나에 대한 보안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엔진엑스를 가져와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거기서 어떤 그 코드들을 집어넣잖아요. 그 코드 하나하나에 보안 관련된 시큐리티 버그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밑에가 하얀 게 뭐냐면 엔진엑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거든요. 저희가 코드를 집어넣고 그걸 도커화하는 과정에서 CV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직관성이 있도록 레지스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런타임에서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임팩트를 받고 있는 거와 어떤 노드들이 실제로 CV 적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적용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다 런타임 프로텍션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 이제 어드미션 컨트롤 훅인데요. 이제 이미지 스캐닝하에 실제로 이미지 스캐닝 한 후에 운영자가 허용된 할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드미션은 이전에 아마 그 POP라고 해서 이제 파드 시큐리티 폴리시라고 해서 뉴벡터 게이 초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사실 그 복잡해서 그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PSA라고 해서 폴리티 시큐리티 어드미션이라는 툴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들어올 때 지금 여기서는 레지스트리를 일단 스캔을 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슈를 이미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미지를 넣어서 어디에 넣냐 그러면 etcd 데이터를 넣거든요. etcd의 데이터를 넣기 전에 그 앞단에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는 etcd에 들어와서 API로 전부 다 통신을 하기 때문에 etcd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아예 그냥 그 막아버리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엔진엑스를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집어넣는데 그 네임스페이스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그 네임스페이스에서 크론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엑스를 깔 때 아예 못 갈 수 있는 걸 정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미션 툴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권한이나 레이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다 승인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나이를 하고요. 여기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벡터에서 이걸 굉장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PSA로 해서 어드미션으로 코드화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죠?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면 굉장히 쉽게 어드미션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어드미션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를 하나 띌 겁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띄워서 이 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툴이 적용되는 걸 볼 거고요. 지금은 모니터 모드를 해가지고 이제 보이기만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프리벤트 하면 이제 막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벤트 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 어드미션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어요.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안을 잘 앞단에서 막아 가지고 이 정책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제일 앞전에 이제 인가를 거치고 인가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엑소 원구로 해서 인증하고 그다음에 R100으로 해서 인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ETC에 넣는 그 단계까지의 어떤 정책적인 요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책적인 요소를 메꾸려고 어드미션이라는 그런 어떤 그 툴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어드미션 툴을 쿠버네티스에 인베디되어 있는 어드미션 간단한 툴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정책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엔진엑스가 아마 이미지 풀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오타를 쳤거든요. 레이티스 오타를 쳐가지고 이것도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렌처입니다. 그래서 렌처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부러 오타 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렌처랑 여기 유벡터랑 같이 인베디드 돼가지고 툴로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이는 유벡터는 다른 화면이지만 실제로 렌처에 인베디드 돼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헬로 월드에서 잘 러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프로텍트 모드로 들어가면요. 이제 모니터 모드에서 프로텍트 모드로 바꿔서 우리 똑같이 크론을 할 겁니다. 크론을 해서 엔진엑스를 옮기게 되면 크론 자체가 아예 어드미션 컨트롤에 되어 있어서 설치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앞에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든 정책을 어드미션 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원래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래 웹훅을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찌르면 그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그대로 코드화해서 바로 차단됐죠. 차단되는 걸. 그래서 헬로 월드가 안 만들어지고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아예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이 모니터링 여기 뉴벡터로 다시 들어가서 이 노티피케이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확인해 보면 아까 허용 안 된 거랑 크리티컬에서 허용 모니터링만 한 거랑 아예 허용 안 된 거랑 그 차이를 둬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자동화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소스를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그걸 프로텍트 하느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원래 디스커버 모드를 해서 모든 모드를 다 이제 디스커버하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이런 형태의 그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라고 해서 이것들이 실제로 다 내용을 노티피케이션에 다 알려줘서 얼럿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모니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막을 수 있는
프로텍트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워드프레스를 저희가 띄울 거고요. 워드프레스 띄운 거에다가 저기 내부로 들어가서 컬로 해서 실제로 내부 침입을 해서 명령어를 저희가 칠 겁니다. 네네. 컬로 하게 되면 이 그 뉴벡터에서 그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컬 명령어가 쓰였는데 실제로 없던 컬 명령어가 쓰였어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없앨 것인지 안 없앨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프로세스들이 이 워드프레스가 올라올 때 사용되는 모든 명령어들이 전부 다 적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트워크로 DNS 어떻게 통신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버를 가능하게 해서 베이직 모드를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확인해 보십니다. 확인하면 지금 컬이라는 명령어가 없고요. 다시 저희가 이 렌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에스트를 바로 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뜹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게 제로 트러스트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번 명령어에서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파드에 들어가서 컬 명령어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컬 롱에다가 날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컬이라는 게 바로 인식이 됩니다. 이 명령어를 누가 썼어?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걸 인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프로텍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컬 명령어를 쓰게 되면 아예 서비스가 막혀진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서 컬 명령어만 제어해서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NC 통신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탐지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당연히 네트워크 쪽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결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컬 명령어가 들어왔어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컬 명령어가 인지하게 되는 거. 그러면 모르는 컬 명령어가 들어왔으니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얼라스로 직접 메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아까 제로 드리프트라고 해서 그것들은 자동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툴입니다. 네네. 그거는 도커가 뜰 때 무조건 PID 1번으로 뜨거든요. 네. 근데 그 PID 1번이 아닌 것, 1번일 때에다 다시 또 추가로 뜨는 것들을 전부 다 막는 네. 여기 있는 제로 드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네네네.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프로텍트 모드로 저희가 팔러시를 정합니다. 그럼 팔러시 정하면 컬이라는 걸 아예 못 쓰도록. 그래서 컬 명령어를 똑같이 하면 아마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컨테이너에서 문제가 되는. 페일드가 되지. 예, 페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똑같이 보면요. 여기서 이 크리티컬러에서 막혔어.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이 형태에서 이거 막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요 왼쪽에 룰을 보면 그럼 이 룰을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지금 이 룰을 다시 풀겠어라고 하면 이 버튼만 눌러서 다시 풀어주면 그 막혔던 컬 룰이 그대로 다시 액티브되는 그렇게 다시 서비스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그 창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뉴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갔다가 다시 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창에서 나중에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에서 사실 요 모든 형태의 액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도 애절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요 형태를 아까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도 계속 디스커버리를 열어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판단하시면 그 룰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만들어서 요거는 막아야 되고 요건 열어야 되고 하면 그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프로덕션에서는 다 프로텍트랑 모니터 모드만 해서 어떤 위협이라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개발 사이클에서 예.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그 사이클에서 이제 보안까지 같이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터러티브하게. 예.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아니라고 하면 저 뒷단에 이제 다 설치해 놓고 앞단에 이제 하드웨어를 넣어가지고 뭐 보안을 해결한다거나 이런데 이 하나하나의 코드에서 다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CRD로 집어넣어서 커스터머 디파인 룰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쉽게 적용됩니다. 예. 그것 역시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그런 이 플로우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보안이라는 게 프로젝트 PM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로젝트 PM 입장에서는 엄청난 숙제거든요. 그렇죠. 이 개발 사이클에서 이게 개발 생산성 때문에 막 코드 만들고 테스트하고 뭐 디플로이하기 바빠 죽겠는데 디플로이 하기 직전에 보안이 딱 등장을 해서 보안 가이드를 돌려서 안 되는 거 다시 롤백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인데 사실 이게 이제 소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컨테이너 환경은 네트워크, 파일 액세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사실은 운영 관점에서는 보안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개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예, 다 정상적인 것들을 그 모니터링하고 디스커버 모드에서 체크를 해서 그거를 하나의 코드 형태로 CRD 형태로 예,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하나의 팔러시가 돼서 그 파일만 야물 파일만 디플로이하면 그 정책들이 바로 프로덕션 환경으로 디플로이가 되고 거기서 선택적으로 모니터와 프로텍트 모드만 놓고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는 항상 얼러트를 띄워줘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쿼러티를 한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아예 프로텍트 모드로 놓으면 네. 처음부터 블락돼서 아예 쿼런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컬 명령어가 오면 서비스 자체를 격리하라는 룰을 아예 집어넣는 겁니다. 네, 네.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아마 지금 그 아까 보시면 그게 프로세스 프로파일 룰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바이올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격리해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격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컬로 명령어를 하면 아까는 서비스는 되고 컬 명령어가 맞았지만 지금 서비스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정식적으로 정하고 요거는 앞단에 이제 개발 환경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된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이 모니터링 들어서 네네. 아예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아키텍처 문서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Import Security Policy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임포스터 컨테이너 역할이 보안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하고 보안 정책을 아예 시행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굉장히 사실은 쿠버네티스가 오면서 네트워크는 사실은 가시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보거든요. 이제 편하지만 사실은 가시성이 없어진 그 가시성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뉴벡트에 그대로 담겨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룰 적용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워드프레스가 네트워크 룰로 어떤 네트워크들을 다 타고 가서 결국 마지막에 SSL 통신을 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룰을 보면 이게 워드프레스 보면 쭉 내용이 나오죠. SQL 갔다가 HTTP 갔다가 마지막 SSL 통신을 가. 이런 원체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 네트워크 룰에서 어떤 그 SSL을 막았다. 그러면 통신이 안 될 겁니다. 프로젝트 모드로 해서 안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서 얘기 드렸던 건 이런 네트워크 룰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거쳐서 프로세스가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SSL을 맞을 때 당연히 통신이 안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네트워크를 가서 그거를 이네이블 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아예 SSL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시큐리티 이벤트에서 뭐라 가르쳐 주냐면 지금 SSL 룰이 없어.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거야. 라까지 가이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러면 SSL 룰을 만들면 되잖아? 라는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대로 하면 실제로 어떤 허점이 있거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SL을 열어주면 통신이 될 수 있어 라는 없는 룰도 사실은 감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요. 당연히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L7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액티비티 요 창이 있고요. 요 창에서는 요 화면이 프리벤트 모드인지 프로텍트 모드인지 아니면 모니터 모드인지 디스커버리 모드인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캡처를 떠서 그럼 피캡으로 떨어지거든요. 와이삭에 넣어가지고 바로 덤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티오랑 연결해서 이스티오의 모든 그 네트워크 흐름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티오랑 같이 연결돼 있고요. 보시면 패킷 캡처 그리고 죽이지 않고 그냥 격리시키는 것 웹 같은 것도 사용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드 투 파드 인크립션에 대한 트래픽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가 들어있다. 그러면 파드 안에 컨테이너랑 사이드카가 있는데 그 안에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이게 보안 인증을 받았다고 아니지 그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툴들도 할 수 없는 그런 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내부망, 외부망까지, 클라이언트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망이고요. 저기 엔진X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X는 지금 프로텍트 모드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고요. 여기서 프로텍트 모드를 제가 임의로 이 화면 자체에서 네. 바꿔서 다시 열 수 있고 디스커버로 네.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모두 설명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들을 들어가 보면 직접 어떻게 다 연결돼 있다, 어떻게 다 통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패킷 캡처 같은 경우는 픽캡으로 딱 떨어져서 이게 일일이 다 덤프 뜨는 것 따지는 아니라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덤프를 떴잖아요.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드를 바꾸는 것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서비스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외부랑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 이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요런까지 제가 7가지 기능을 네. 마쳤고요. 좀 직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질문 한번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프로텍트 모드는 알죠? 그 디스커버하고 모니터하고 예. 디스커버의 모니터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거 좀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디스커버는 그냥 있는 것들 쭉 그냥 그 흐르대로 놔두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인지를 하게 되면 네. 그 모니터 모드로 해서 어떤 특정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얼럿을 띄우거나 아니면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디스커버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고. 예. 그래서 디스커버를 할 때 처음 새로운 쿼리라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뭘 모니터링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디스커버 모드로 놓고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서비스네. 그래서 체크를 한 다음에 프로토콜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근데 어떠세요? 이걸 상무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뉴벡터 쓰시기 전에는 기존에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보안, 오픈소스 보안 툴들 썼을 거 아닙니까? 예, 써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환경 같은 거 보안했을 텐데 그때랑 이제 이걸 써보니까 본인 체감상 그 생산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한 얼마나 몇 프로나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체감상. 생산성보다 제가 교육을 드릴 때 보통 이제 가서 고객사 가면 옵소스 딱 한 보통 저희가 20가지 정도로 패키징해서 쿠버네티스를 딜리버리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딜리버리 하면 항상 하나하나 교육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하나하나 교육하는데 하나부터 3시간씩 해서 한 3일 정도 교육을 시켜드려요. 네. 담당자 바뀌면 다시 하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 한 6가지 정도의 모듈들을 그냥 한꺼번에 제공해 주는 거라서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일단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일단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려서 직관적으로 뉴벡터라는 게 이제 보안이라는 것, 특히 이제 컨테이너 보안, 쿠버네티즈 환경의 컨테이너 보안에 상당히 잘 이렇게 그 맞는 그런 솔루션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면 컨테이너가 이제 배포되는 환경이 종래 우리가 서버 환경에서 엣지 환경으로 이제 무빙을 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쿠버네티즈만 하더라도 종래 이제 그 풀블론 그 쿠버네티즈에서 라이트웨이트 쿠버네티즈라고 이제 K3S가 나오고 이런 이제 그 컨테이너 앱들이 이제 IoT 엣지 환경으로 디플로이가 되면 사실 스케일러빌리티가 훨씬 커지고 또 그 스케일러빌리티만큼 네트워크의 복잡성이라든지 관리 어려움, 또 보안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OS는 임뮤터블 OS라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보안이 이렇게 그 적용된 그런 형태의 라이트 OS가 나오는데,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는 사실 보안 관점에서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엣지 환경. 그럴 때 이 뉴벡터 같은 스케일러빌리티를 갖고 있는 아까 이제 1000개 노드 그 이상 그래서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사실 엣지 환경에 대한 이 보안 가시성들을 가지면서 이 보안을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시중에서 사실 이런 솔루션은 뭐 뉴벡터가 유일하지 않나. 그 1000개 노드라면 가능하는데 1000개 노드가 서버 1000대죠. 서버 1000대. 통상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는 확장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발, 테스트, 운영 이런 것들을 다 하나에 넣고 각자 이제 어피니티나 아니면 그 라벨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세대는 이 노드 세대는 개발만 해, 이 노드 세대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Q&A 시간, Q&A가 또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뭐 자료 요청이나 상담, 데모 같은 것들은 실제로 설문에다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오늘 그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각자 한 명씩 이름 기억해요. 알겠죠? 맨 끝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에 네, 대해서 네.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누구? 심재익님 질문의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요? 예. 네. 요 잠깐만. 다른 분한테 읽어드려야지. 네. 정책을 설정하고 이벤트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애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하나요? 예. 뉴벡터가 헬륨으로 제공하고요. 뉴벡터 하나를 깔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뉴벡터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네. 예. 설치하는데 한 3분 채 안 걸리고요. 예, 그리고 렌처가 있을 경우에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렌처 없이도 뉴벡터만 따로 깔아서 웹UI를 쓸 수 있습니다. 신재윤님은 뉴벡터가 이게 컨테이너 환경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AWS나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온프리미스의 VM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요? 예, 컨테이너 환경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요. 네. VM 환경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깔았다. 그럼 그 위에 컨테이너를 뉴벡터에서 질문이 조금 믹싱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이제 통상 이제 저희가 뉴벡터가 이미 AWS 애저 환경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뉴벡터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AWS EKS 쿠버네티스 환경에 네네. 그거 이제 보안을 위해서 직접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뉴벡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제 구성해서 쓰시는 그런 경우에는 뉴벡터를 이제 쓰실 수 있고 서버를 가져다 놓고 온프렘 환경에다가 아까 이제 우리 그 차세대 HCI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HCI 환경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결국 컨테이너화된 그런 앱을 이제 디플로이 이제 하시고자 할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뉴벡터를 디플로이해서 쓰실 수가 있죠. 네네. 윤소님께서 쿠버네티스 보안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세 뉴벡터와 오픈 펄리스 에이전트 OPA가 모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뉴벡터와 쿠버네티스의 펄리스 에이전트를 활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수세의 뉴벡터가 사실은 OPA를 100%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OPA는 사실은 그 앞에 어드미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보통 게이트키퍼라는 걸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왜냐하면 OPA는 그 쿠버네티스만이 아닌 전체적인 적용이 다 가능한 도메인에 상관없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OPA라는 툴 가지고 저희도 게이트키퍼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뉴벡터는 그거를 어드미션 툴로 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OPA를 겁니다. 필요 없는 거네요? 필요 없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네? 예,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OPI 게이트키퍼 2개를 쓰셔가지고 아마 웹훅 코드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쓰셨을 거예요. 근데 뉴벡터에서는 그게 한꺼번에 다 되고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자, 김승호님께서는요, 내부망 운영 환경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여객도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통상은 이제 그 뭐 CV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망이 분리돼 있으니까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기 업데이트는 이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네네네. 이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제 통해서 그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걸 이제 별도의 미디어를 통해서 내부망에 반영을 해서 뉴벡터가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업데이트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적용하는. 그러면 차이는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네네. 개입이 필요하고 네. 또 시점상 실시간으로 데일리 업데이트라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지연이 있습니다만 또 여객도 환경에서도 이제 운영이 가능하시다, 운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뉴벡터가 이제 컨테이너의 하이 어베일리비티, 뭐 HA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커버하는 것이. 김건수님은 컨테이너가 다운되면 어떻게 다른 컨테이너로 대체돼 운영되지?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건 쿠버네티스의 기본 기능이라서 네네네.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예, 박창민님은 기존의 쿠버네티스 사용하면 유저를 생성하고 그 유저에서 모든 리소스 접근 제한에 대한 정책을 따라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유저에 대한 정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는지요? 답글을 남긴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분만 보시는 거니까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게. 유저는 따로 I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백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유저를 생성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 예, 저희가 이제 뉴벡터에 보면 뉴벡터 이쪽에 세팅이라는 그 메뉴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어드미션 컨트롤 관련된 다양한 프로파일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어떤 유저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또 슈퍼시드에서 전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실제 이제 규모가 커지면 페더레이티드라 그래서 약간 이제 멀티 테넌 환경을 또 구성하게 되는데 뭐 그런 환경에도 적합한 형태로 이 role and responsibility라 그러나요? 그 권한을
설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기능이 파워풀하지만 아주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재인님께서요. 외부 침해에 대한 보안 기능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서버 백신이 갖고 있는 악성 코드 대응이나 호스트 IPS 기능 같은 것은 없는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악성 코드 실행이 되면 악성 코드 실행에 따라 기존에 보여지지 않는 비헤이비어든지 뭐 파일 액세스를 한다거나 특정 프로세서가 돈다거나 네트워크 액세스 되면서 뭔가 다른 비헤이비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라는 게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에 악성 코드가 이미 들어와서 그게 이제 그 뭔가 잘못된 게 학습된 환경으로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그게 운영 환경으로 디플로이가 돼서 사실은 개발부터 운영까지 그런 문제들이 연결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운영에 디플로이 되기 전에는 개발 환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학습된 그런 어떤 프로파일들을 누군가가 매뉴얼리 한 번에 다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검 내용이 운영 환경에 이렇게 디플로이 돼서 이 제로 트러스트 환경 내에서는 그런 어떤 그 멜웨어라든지 하여튼 악성 코드들이 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감지하고 프로텍트 모드 쿼런티나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소님, 수세 뉴벡터는 쿠버네티스와 CI/CD 파이프라인 환경으로 구성해서 보안을 강화할 때 쿠버네티스의 신규 오픈소스 컨테이너에 S방 같은 것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 CI/CD 파이프라인을 스킵하는 것인지 어떻게 검증하는 것인지요? 질문을 시작하게. 네네네. 답글 예. 답글 남겨주신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소님은 답글 체크해 보시고요. 이효숙님께서요. 실제 탐지된 위협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보안 정책 생성 자동화의 경우 사전 정의된 기준으로 컨피규만 해주는 건지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면 서버 환경을 분석하고 보안 정책을 생성시켜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CV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탐지된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노티피케이션에 다 남고요. 그리고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다 바뀌면서 실제로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 화면에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정의된 기준으로 컨피그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방금 이제 내가 직접 매뉴얼리 보안 정책이라는 걸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야물 파일 형태로 CRD를 구성을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보안팀이 아주 전문화된 보안 지식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도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면 아까 이제 behavioral learning이라 그래서 디스커버 모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제 서비스를 개발 단계에서 일단 개발한 걸 디플로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그 디스커버 모드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된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보안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두 가지 다를 다 지원한다 이렇게. 질문을 보면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존 이제 보안 장비나 보안 그런 거하고 막 또 헷갈리시는 거 같은 거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뭐 좀 이렇게 좀 애정남처럼 그래서 뉴벡터가 커버하는 보안의 영역은 요거고 기존에 요거 커버 안 하는 보안 영역은 기존 것들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컨테이너 안에 쿠버네티스 환경의 내부 관련된 모든 보안 쿠버네티스 환경 내부에 있는 보안 툴들은 전부 다 커버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인풋도 전부 다 저희가 디스커버리 네트워크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단에 이제 파이어로 막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것들 막을 어떤 하드웨어 장비들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 밑에 단에 모든 인프라는 다 뉴벡터가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 뭐 랜섬웨어 같은 것들 보통 이제 내가 암호화 시켜버리잖아요. 랜섬웨어는 사실 쿠버네티스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랜섬웨어 공격이란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국 들어와서 어떤 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특이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네. 당연히 디스커 모드에서 발견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럼 그때 우리가 모니터와 프로텍트 모드에서 체크를 하면 그것이 네. 자료본적으로 격리되도록 그렇게 네, 될 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컬 명령어에서 컬 같은 어떤 명령어 새롭게 만들거나 PID가 새로 생기면 그거를 바로 모니터링해서 디스커버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윤선님께서는 수많은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하고 배치하려고 쿠버네티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쿠버네티스 설계할 때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쿠버네티스의 알백 기능과 같은 보안 기능으로는 보안 측면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요? 저 같은 쿠버네티스 알백이 굉장히 좋은 그거긴 한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도 쿠버네티스 하나를 큰 하나를 두고 거기 알백으로 해서 이제 유저별로 다 나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쿠버네티스 알백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사실 멀티 클러스터로 해서 쿠버네티스를 이제 따로따로 클러스터라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고, 보안 기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백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에 쿠버네티스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게 여러 걸 바뀌는 이유가 사용이 편하고 사실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보안 기능을 쿠버네티스 쪽으로 추가하는 것가 더 효과적인 쿠버네티스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렌처가 지향하는 멀티 쿠버네티스 형태로 가서 보안을 가장 기본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테넌트를 기본적으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뉴벡터 같은 것을 올려서 사실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지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심사원님, 보안관리 체계를 사내에서 구성할 때 대부와 옵스를 동일한 팀이나 동일한 직원이 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데브옵스는 이런 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관리적 보안 위험과 취약성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하는지와 인증에서 요구하는 증적을 확보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아까 이 노티피케이션 내용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벡터가 하는 일은 이 클러스터 내에서 보안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활동 중에 정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비정상적에서 얼러트가 일어났다거나 실제 프로텍트가 모두가 적용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인증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리포트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고, 저희가 시스로그라 그래서 로그 파일을 별도의 그 시스템으로 또 인터페이스 통해서 전송을 하면 로그 파일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데브옵스 팀에서 실제 그 개발과 운영을 데브옵스 팀이라는 게 이제 개발과 운영을 통합한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뭐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위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걸 두 개를 이제 통합하면서 그 타임 투 마켓의 애질리티를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 개발과 운영 간의 상호 간에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또 데브옵스가 요구하는 어떤 생산성, 개발 생산성을 높일까, 그런 관점에서 뉴벡터를 봐주시면 사실은 뉴벡터는 간섭,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실 그 데브옵스의 전체 업무 어떤 그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보안이 이렇게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유빈님께서 이건 뭐 쿠버네티스 보안은 아니지만 요새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기업들이 오픈소스 보안 이슈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픈소스 거버넌스 측면에서 수세에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들이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리눅스와 렌처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공급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리눅스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오픈소스 보안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 서플라이 체인의 프로세스, 그래서 이게 리눅스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테스트되고 패키징되고 배포가 되는 전 과정을 보안 관점에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그게 구글이 주도하는 슬사라 그래서 슬사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그것도 인증을 받고 있는데 수세가 그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 되고, 또 그 리눅스 자체 안에 프레임워크의 그 보안 관련된 뭐 SE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그 아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또 보안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수세는 컨피덴셜 컴퓨팅이라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지 여러 이제 하드웨어 밴드들 또 CSP들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결합을 해서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가 핸들링이 될 때 민감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OS 레벨에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보안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인 뉴벡터가 사실 오픈소스 관점에서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어떤
그 솔루션 그리고 실제 그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체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을 다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이게 뭐 쿠버네티스가 지금 이제 뭐 많이들 퍼지고 있지만 아직 쿠버네티스 보안을 뭔가 이렇게 정식 어떤 플랫폼이나 플랫폼 갖고서 하는 데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익숙치가 않고 그러면 그런 데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서 뉴벡터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면 뭔가 또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 뭐 거기도 바쁠 테니까 거기도 기업들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뭐 스마트하게 좀 점검이랄까 체험이랄까 그런 거 해볼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네, 출동. 제가 볼 때는 그 사실 이 헬륨 차트로 이미 돼 있어서 사실 헬륨 리파이터리만 추가해서 깔아보면 실제로 디스커버리 모드로 놔둬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디스커버리. 간단하게 한 4, 5분 정도 깔아보고 전체를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렇게 부담 없이 인스톨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거기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네네네. 서포트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한 분씩 이름. 윤성원님 네네. 오피스 하신 저는 박일규님. 네. 자, 박일규님하고 윤성원님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설문 여러분들 뭐 마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성님부터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렇게 새로운 오픈소스를 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게 너무 좋은 일 같고요. 오픈소스 쓸 때 항상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 오픈소스 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오픈소스만 가지고 이렇게 10년씩 있는 회사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수세의 그 오픈소스 철학과 저희 회사의 오픈소스 철학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가 동시에 같이 쓰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모두 다 같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서 저 이제 3부작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흥분되는 어나운스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기술 기반으로 뭐 차세대 HCI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오퍼링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고객들에게 이제 디플로이해서 고객들이 안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갔더니 코스트가 막 증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그럼 다시 원복을 할까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프라이터리한 그런 어떤 가상화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옵션들이 필요하실 텐데 거기 아주 좋은 솔루션 또는 저희 오퍼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다음번 기회에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렌처, 쿠버네티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렌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지러울 정도로 렌처가 또 굉장히 빠른 진화를 계속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처 프라임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이제 고객께 서포트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렌처 2.9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되면서 그걸 렌처 프라임 2.0으로 이렇게 그 패키징을 하면서 새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렌처 프라임 2.0 또 렌처 2.9 버전 안에 또 아주 또 혁신적인 그런 피처를 통해서 정말 이제 쿠버네티즈 환경에 뭔가 좀 더 표준화된 환경 내에서 고객들이 이 범용으로 쿠버네티즈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탑재가 돼서 그것도 한번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또 곧 토크 IT를 통해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 IT의 다양한 또 방송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